진짜 찐 마지막입니다. 과점 시장이고요. 과점은 자동차처럼 이질적인 것도 있고 밀가루를 파는 것도 동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과점 시장의 특성은요, 우선 소수의 기업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가격 설정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량의 수요 곡선이 직면한대요. 왜 우량의 수요 곡선이 직면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단기 진입 장벽이 있는 편이고 장기 초과 이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P가 MC보다 크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고 가장 치열한 비가격 경쟁이 일어납니다. 비가격 경쟁이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품질이나 포장이나 이런 거 의미하는 것 같고, 아니면 광고비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비경쟁 행위 장합이 이루어지고요. 가격 경직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소수의 기업이라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행동의 의사결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과점 시장에 2개의 기업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생산자 결정에 있어서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둘 다 추종자인 경우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경우, 이거는 코르넛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선도자고 한 명은 추종자이거나 아니면 둘 다 선도자인 경우에는 스텔버그 모형을 따르게 됩니다. 스텔버그 모형은요, 일단 균형이 있는 모형이고 균형이 없는 모형이 있는데요. 둘 다 선도자인 경우에는 계속 싸움이 일어나서 균형이 막 이쪽 저쪽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균형이 결과적으로는 없어서 시험에 안 나오겠죠? 자, 이제 가점 시장의 평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가점 시장은 기술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광고비가 많이 들고 마진 코스트보다는 프라이스가 커서 이제 이 구간이 존재한다는 점이 있겠네요. 자, 일단 과점 시장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봅시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재해가 동질적이어야 되고 한계 비용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대화가 동질적이고 한계 비용이 동일하다면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는 일일이 다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담합이랑 관련된 이론이 여기까지고요. 담합이랑 관련되지 않는 이론이 여기 독자 행동 모형이라고 써 있고, 담합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이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량 측면에서 보는 건데요. 코로나 모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생산량 측면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독점 시장에서는 2분의 1만큼 생산을 했죠. 코로나 모형에서는 여기 보시면 3분의 2만큼 총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2개의 기업이 있다면 각각 3분의 1씩 생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텔버그 모형에서는 지배기업은 2분의 1만큼, 추종기업은 남아있는 시장에서 독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전체의 4분의 1만큼 생산하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4분의 3만큼 이제 스텔버그 모형에서는 생산량을 생성하게 됩니다. 가격 모형 같은 경우에는 배트랜드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잔뜩 써 있는데 이따가 자세히 말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격 모형에서는 배트랜드 모형이랑 굴절 수요 곡선 이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담합 이론에서는 명시적 담합인 카르텔과 무시적 담합인 가격선도 모형이 있고요. 가격선도 모형은 지금까지 시험이 잘 안 나왔는데 요즘 잘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선도기업이랑 추정기업 여기서도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타로는 비용 할증 가격 설정, 진입저지 가격 설정, 경합시장 게임 이론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측 변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허핀달 지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허핀달 지수는 독점도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만에 가까울수록 독점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30, 20, 50만큼 점유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제곱을 해가지고 더하는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독점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고요. 배트랜드에 대해서는 2개의 기업이 동질적 제어를
생성하고 매우 치열한 가격 인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따라서 엄청 치열한 가격 인하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이란 결국엔 가격이 같은 값에서 MC만큼 지금 가격이 설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꾸르는 모형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르는 모형은 두 개의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질적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MC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공식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우물이 있는데요. 우물이 최대 60만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수요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m을은 이 수요함수 기울기의 2배에다 절편 갖게 해가지고 그렸습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B가 0만큼 했다고 가정했을 때 A는 어때요? 60 중에서 독점처럼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2분의 1만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20만큼 했다면 40 남아있는 것 중에서 독점만큼 20을 생성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B가 40만큼 생성을 했다면 남아있는 20 중에서 10만큼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가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A와 B의 생산량 곡선, 즉 반응 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이점에서 바로 균형이 되고 20,2가 생산의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완전경제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60만큼 생산을 하고, 독점 기업에서는 이거의 2분의 1인 30만큼 생산을 하고, 꾸르는 모형에서는 이거의 3분의 2만큼, 그리고 각 기업은 3분의 1만큼 생산하게 됩니다. 반응 곡선에 도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면은 수요함수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비용함수가 이렇게 첫 번째 기업은 두 번째 기업이 각각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이윤 극대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윤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 둘 중에 식 하나를 쓰게 되고요. 첫 번째 식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토탈 레베뉴를 구한 다음에 미분해서 마지널 레베뉴를 구해야 되니까요. 토탈 레베뉴는 Q 곱하기 P,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가지고 P 곱하기 Q를 해서 이 식이 나오면 이거를 미분을 하게 되죠. 지금 뭐에 대해서 미분이냐면 Q1에 대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1기업이 생산량에 집중하는 모형이 꾸르는 모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토탈 코스트에서 또 미분을 하면 마지널 코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토탈 코스트 미분은 3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MR이랑 MC를 갖다가 놓고 이렇게 풀고 Q1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기업 1의 반응 곡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업 2의 반응 곡선도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연립하면은 F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같은데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유는 토탈 레베뉴에서 토탈 코스트를 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아까 위에서 다 구해놨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한 다음에 Q1으로 미분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값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0이 되어야 어때요? 이윤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일단은 베르트란? 반응 곡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필기를 여기다 해놓긴 했는데 이게 사실 아니에요, 답이. 왜냐면 열심히 적었는데 강사분께서 중간에 자기 잘못 적었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진짜입니다. 어쨌든 이거의 상황은 근데 이거는 뭐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베르트란의 반응 곡선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일단 수요 함수가 이거고, 그 다음에 기업 1의 반응 곡선 도출을 해본다고 하면은 똑같이 이거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프라이스로 이번에는 미분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는 뭐였냐면은 생산량 관점에서 봤는데 얘는 가격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걸로 미분한 값이 이게 반응 곡선이 되는 거고, 기업 2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이렇게 P2로 미분을 해줘가지고 답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식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이 균형 이점에서 균형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텔버그 모형에 대해서 볼게요. 스텔버그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냐면 기업이 한 명 있고 추종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추종자의 반응 곡선을 도출을 한 다음에 선두자가 추종자의 반응 곡선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주어진 수요함수에 대입하는 그런 형식으로 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종자의 반응 곡선을 도출하는 방법 똑같죠? 여기서 이 스텔버그는 아까 앞에 표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것도 이거 생산량의 하위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도 지금 Q2로 나눠져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반응 곡선을 도출을 한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도자의 의사결정 모형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선도자의 의사결정 모형은 우리 P를 뭐라고 보냐면 여기 보면은 수요함수, 근데 이 Q가 실질적으로는 Q1이랑 Q2의 가격을 그 생산량을 합친 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식으로. 그래가지고 얘를 이 지금 위에서 구했던 얘를 대입을 해가지고 쓰면은 P는 이러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마지널 레베뉴랑 마지널 코스트를 각각 구하고 얘들이 같다고 넣으면은 Q1이 30이 된대요. 그러면은 Q1이 30이 되고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Q2는 15가 되고 가격은 45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한 이렇게 균형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요 굴절 곡선에 대해서 볼게요. 수요 굴절 곡선이라는 거는 어떤 가정과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맨드 곡선이 있고 마지널 레벨 곡선이 있고 마지널 코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마지널 코스트가 바뀔 때마다 마지널 레베뉴와 마지널 코스트의 균형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변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가정을 세웠냐면은 가격 이제 A라는 기업이 가격을 이렇게 올리면은 B는 자기가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가격을 정지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가격을 내리면은 B도 따라서 가격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만약에 내가 가격을 올리면요, B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내 물건을 안 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이제 수요가 굉장히 탄력적이죠. 가격에 의해서.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내가 가격을 내리면 다른 사람도 내리기 때문에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그냥 그대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기울기 2배에서 만들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나 봐요. 근데 여기 구역은 어때요? 여기 구역은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이에서는 아무리 마지널 코스트가 변해도 어때요? 그냥 똑같이 여기 Q0랑 P0에서 균형을 이룬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여기 써놨는데요. 제가 굴절 이론 곡선에서는 담합이 없더라도 과점 시장에서 한번 가격이 결정되면 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과점 시장의 가격 경직성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적변이 볼게요. 축적변이는 상대방의 생산량이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실제가 아니라 예상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다 배운 이론인데요. 지금 꾸르너 모욕에서는 뭐를 가정하고 있냐면요. 내가 어디서 내가 A 입장에서 30으로 생산량을 변했지만 내 B는 생산량을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추측 변이가 0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텔버그 모형에서도 한번 볼게요. 스텔버그 모형에서도 지배가 생산량을 늘리면 추정은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추정 기업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정 기업이 내가 이거를 3분의 1로 증가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이윤 극대화 지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배기업이 너무 강력하고 기술력이 더 좋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에서 이만큼밖에 수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배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면 추정은 자연스럽게 그거에 맞춰서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따라서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냐면은 추정기업이 아무리 바꿔도 지배기업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추정기업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쵸? 그리고 지배기업은 내가 움직이면 어때요?
이제 추종을 하는 애가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하고, 이거는 추종기업 입장에서 지배기업이 내가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안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보면 추측을 한다는 거죠, 변이에 대해서. 나 베르트랜드 뭐 어쨌든 그런 모형에서는 여기서 어때요? 이렇게 가격을 계속 이렇게 낮춰요. 근데 왜 낮추겠어요? 당연히 상대방이 안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맞추는 거죠. 안 그러면 낮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생각하냐면, 뭐를 예상하는 거냐면은 내가 바꿔도 상대방이 안 바꿀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굴절수요에서는 어때요? 굴절수요에서는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값을 인상하는 이유가? 가격값을 인상을 할 때 지금 뭐를 가정하고 있냐면은, 이걸 뭘 가정하고 세운 이론이냐면은, 가격값을 인상할 때 인상을 안 할 거라. 그래서 B0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인하시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0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걸 의미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지배기업 가격이 낮아지는 건데. 가격이 커지나? 뭔가 어디서 잘못된 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그렇고요.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교수님한테 물어보기로 해요. 자, 그다음에 전 빨리 졸리니까 빨리 하고 자야겠어요. 또 오늘까지 한 거. 보면은 카르텔 자, 여기서 이번에 담합에 대해서 볼게요. 명시적 담합은 카르텔, 묵시적 담합은 가격선도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카르텔이랑 다공정 독점이랑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